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또 저를 지지하거나 응원했던 분들 또는 일반 국민들, 당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유는 사실 지난 금요일날 저녁 10시 가까이에서 발표된 경선 결과를 토요일에 노는 날이죠. 일요일 오늘도 노는 날이고 이틀 동안 어디에도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천 군수 예비후보 도기욱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오연된 경선 결과는 무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도기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번 국민의힘 예천 군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규탄하며 예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거사무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경선 승자가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예천 군수 경선 후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최종 승인 절차가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어제 사법부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가짜 점수는 결코 당의 최종 후보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당은 이 오염된 결과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되며 저희는 경선 결과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컷오프 불복 세력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운동은 무효입니다. 이번 경선은 시작부터 오염되었습니다. 중앙당의 컷오프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하여 예비후보 사퇴조차 거부한 김학동 군수와 안병윤 후보의 결탁은 예천의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 군수는 사퇴 후 군정에 복귀하지 않고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며 안병윤 후보를 위해 당원인데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조직적인 허위 응답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해당 행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경선한 결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어제와 오늘 중앙선관위 제보 및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마쳤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허위응답 유도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중앙선관위에 제보하고 긴급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당의 근간은 흔들고 공정경선 의무를 저버린 안병윤 후보와 김학동 후보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전격 제소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가로채려 한 분들은 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 공당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염된 표심을 도려내고
진짜 민심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근소한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 문자로 왜곡된 표를 제외한다면 결과는 분명히 뒤집혔을 겁니다. 저희 선거사무소는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 부정한 방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조작된 점수 속에 감춰진 예천 국민의 진실한 선택이 무엇인지, 누가 예천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명백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천의 미래를 이분들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도교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가처분 승소와 수사기관의 엄벌을 통해 빼앗긴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중앙당은 오염된 공천 승인을 즉각 중단하고 예천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나 이런 거나 관련된 자료를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수없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해놓았고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사이트 전체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 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예. 어제 5월 14, 15가 본선거 후보 동네고 오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마 이틀 만에 나올 겁니다. 저희들 어제 신청했지만 어제 오늘 공휴일이라서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아마 신속히 날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중앙선관위나 또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도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 일어났던 사안이라서 아마 등록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신속하게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요 건의사항은 아닌데. 지금 기자님이요. 죄송합니다. 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긴급한 상황 조치에 따라서 처리 절차 과정에 있어가지고 본선거 전에 어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결과가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인용되어 버리면 현재 경선 내용이 상실, 지금 현재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그 효력이 상실돼요. 인용이 돼요. 만에 하나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계속 향후에 이 경선과 관계없이 계속 법적 절차를 밟아가실 겁니다. 이미 아마 제가 제소해 놓은 거 중앙선관위 또는 경북선관위 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 플러스 중앙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도 다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다 아마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 김학동 군수님께서 제가 도의원 시절에 재선하고 안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중앙공관위에서 그런 말 한 적 있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같이 집단 면접 봤습니다. 그리고 김학동 군수 후보 또는 군수 뭐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도 브리핑 내용에 보면 김학동 예천 군수 기자회견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군수 신분인지 후보자 신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군수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한다면
군수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후보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124조에 보면 컷오프 당한 후보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지 않고 계속 후보자 유지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당의 지금 이런 거 따고 있고 중앙당의 최고위원회 지금 리스크나 이런 걸 선출하는 거 따고 있고 선관위 경찰 수사는 또 따로 진행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선관위에도 제출해놓았고 경북선관위에도 8일날 바로 제출했어요. 사법기관은 선관위 선관위에 제출하면 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선관위 자체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2, 3일 내로 또는 일주일 내로 결정이 안 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선관위나 사법당국에서 불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끝까지 추적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당공청이 된다 하더라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승 결과를 발표할 때 후보자를 다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게 하도가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공간에서. 그날이 금요일날 10시경 9시 한 50분경이니까 사실은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갔습니다. 당사자가 제가 안 가고 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만 뭐 정신없이 보고 왔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들었지 다른 데이터들을 전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사실 그전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저하고 8%, 10% 차이 이상 또는 13, 14% 차이가 났던 후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뒤집혔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앙당에서 만약에 공천을 그대로 강행을 할 경우에 그 공천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정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공천을 이런 사항을 다 알고도 공천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당의 방침이니까 따르겠지만 향후의 법적 대응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쯤 보통 이런 시기에는 가처분 신청이 빨리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은 결정이 날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을 떠나가지고 본 후보 그 등록 시기가 이제 몇 살 안 남았는데 만약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 반하는 결과가 도저히 납득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좀 변함된 말씀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내용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출마? 혹시 어디에 출마?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아닙니다. 저는 군수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에서 만약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라도 한다면 다른 출마에 대한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3, 4일 내로 일주일 내로 모든 게 결정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 매일 신문에 매일 거기서 보도되는 수의사건에 대한 입장을 썼습니다. 비도의원 뭐 어떻고 수의계약 많이 했다고 10년째 뭐 수백을 했고 어떻고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공관위에서 단체 면접을 받습니다. 3명이 앉아서 공심위원들 9명 앉아있는 공관위원들 9명 앉아있는 심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비도의원 업체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들이 신문에 났는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서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공관위원장께서
아니 이 내용은 정권이 군수한테 있는데 왜 도의원한테 묻느냐고. 8년 동안 현재 도의원이 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다 수익액을 저한테 또는 형님한테 또는 다른 업체에 거기 뭐 뒤도의원 그랬으니까 자꾸 나를 칭하는 것 같은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특흥 공관위원장이 아니 그 정권이 좀 군수한테 있는데 도의원한테 묻냐 그래가지고 그냥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개인적 선거는 7번째 재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다 합치면 한 16번, 17번 선거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 선대본부장 맡고 현장 기획, 연설까지 다 했지만 한 번도 선거법 관계로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17번 선거하는 동안에. 또한 제가 현직 선출직으로 20년째 하고 있지만 선거 전이든 선거 끝나고 나든 내 개인적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조사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의회 잘못하면 윤리 해부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그런데도 한 번도 해부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치생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 이런 사안도 정말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되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과 안 나왔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응원했고 또는 일반 국민들이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저한테 전화 오면서 울면서 옥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냐. 물론 그 개인 한 분의 생각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보고 듣고 전화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희들이 20년 정치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여론조사 왔는 거 우리가 데이터 내보면 몇 명 왔을 때 몇 프로 나온다까지도 저희들은 다 예측을 거의 가능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좋습니다. 정말 우리 휴일 때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실 기자분들 좀 다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와가지고 들어주신 것만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들께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런 결격 사회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도 다 경선에 통과할 수 있고 당선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이런 기회에 바로잡고 잘못된 것은 응벌해서 향후에는 우리의 정부에서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선출직이 당선되었으면 또는 진정으로 정도를 걷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당선되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